네, 잘 지냈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제2절의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좀 시험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토지 분류인데, 지적법, 지적법 공부하세요. 결혼해서 지적법까지 뭐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지적법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여기 이제 우리 자 부동산학 용어죠, 용어. 그래서 이제 택지하고요, 부지하고 대가 있습니다. 택지가 뭐냐 하면은 건축 가능한 땅을 이야기해요. 예? 건축 가능한 땅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그래서 건축 가능한 땅으로 주거생활 공업용지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면 대지는 건축법의 용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다음에 이제 부지죠, 부지. 자, 부지인데 건축 가능한 용지 하고요. 플러스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 가능한 놈, 이게 다른 말로 택지고, 택지에다가 건축이 불가능한 것들을 포함한다.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있느냐? 있다. 하천용지, 도로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뭐 이런데 건물 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죠, 대. 지적법상 지목이 되는 땅이에요. 한자 잘 보세요. 그래서 요건 이제 1번에 밑줄 좀 그어야 될 것 같은데, 공간법에서 지목이 되는 토지죠. 지목이 되는 토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여기 이제 지적법에 나온 이야기예요.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등등등이죠. 그러니까 이걸 줄여보면 주거하고 나머지가 상가 지을 수 있다. 계획 상가. 예? 그래서 상업용 이런 걸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이것들의 차이는 뭐냐? 자, 일단 제일 넓은 의미가 부지죠. 부지. 부지는 건축 가능한 것하고 그다음에 건축이 불가능한 것 덩그러 있어요. 그래서 건축 가능한 게 택지라 그랬죠. 그래서 택지는 건축 가능한 건데 뭘 지을 수 있다고요? 주택, 상가, 공장 지을 수 있다. 그럼 대는 뭐라 그랬어요? 대. 여기는 요약하면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것들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 일단 범위가 제일 넓은 거는 이쪽이죠. 그 다음에 제일 좁은 건 대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대하고 택지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공장용지가 포함된다 그러면 택지고, 공장용지가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대죠. 왜 공장용지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지적법상 지목이 28개인데요. 대라는 지목도 있지만, 공, 장, 용, 지라는 지목도 있지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뭐 지적법 공부를 해보시면, 이 28개 지목 중에 대부분은요, 지적도나 임야도에 표시할 때는 맨 앞 글자를 써요. 그런데 두 번째 글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차문자라 그러는데, 4개 있죠.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쓰죠. 차장, 천원 이렇게 4개. 차장이 1,000원만 달라 그랬다고. 차장이다. 공, 장, 용지다. 천,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원지. 그래서 4개가 차문자를 쓰는데, 어쨌든 공장용지라는 지목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뭐 다 정리가 돼 있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도별 분류인데 대분류가 있고 세분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서 대분류는 택지, 농지, 임지가 있고요. 서분류는 이걸 세분한 거죠. 세분, 주상공, 택지, 농지는 전답, 과수, 그 다음에 임지는 신탄, 림지하고 용제, 림지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요건 알겠는데, 용제는 쓸 용자니까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라는 나무가 있는 지역이죠. 신탄림은 뭐냐? 이 구울 신자, 수탄자예요.
수출 굽기 위한 나무를 키우는 곳이야. 예? 그래서 연료용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자, 그럴 때 자,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어떻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인데, 자, 일단 밑줄 한번 그어보자고요. 이 정도만 읽어보시면 돼요. 용도전환 과정의 토지를 말한다. 용도전환 중에 있다는 이야기죠. 뭐뭐는 중이다. 감정평가 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평가한 다음에, 요거 평가한 다음에 보자고, 이거. 요거는 감정평가가 정리가 돼야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밑줄 긋지 마시고, 어디를 밑줄을 긋느냐. 여기, 자, 후보지하고 이행지인데, 요거 밑줄이에요. 자, 후보지는 용도지역 중 대분류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그랬고, 자, 이행지는 위의 용도지역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즉,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 뭐라 그랬느냐? 전환 중이라 그랬죠. 전환 중이다. 전환된 후 그러면 택지라고 불러야 된다. 전환된 후의 용도로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외우자 그러지 않았어요? 후보 간의 전환 중이 내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후보 간의 전환 중이 내 이렇게 외우자 그랬다. 그래서 뭐 축구 차다가 뭐 후보 선수를 내보낼 때 있잖아요. 후보 간의 전환 중이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손 부딪히고 고생해 뭐 이런 거 나오고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그다음에 이제 필자로 획지 구별인데 여러분들이 필자로 획지는 뭐 당연히 좀 구별을 해주셔야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는 게 좀 편하죠. 요걸 보는 게. 그래서 필지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건 지적법에 쓰는 거예요. 지적법. 지적법 또는 등기법. 등기법. 법에서 쓴단 말이에요. 법에서. 여기 있네, 여기. 그래서 법률에 쓰는 용어고, 이 획지라는 용어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 감정평가에서 쓰는 용어예요. 평가. 감정평가라는 게 경제적 가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이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를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단위가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권리력 분할의 법적 개념이다. 등기 또는 등록의 단위가 된다. 매매 교환할 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거 두 개는 좀 봐두셔야 돼. 그 획지는 뭐냐 획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토지다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개씩은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필지는 알겠는데 이 획지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 좀 의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이렇게요. 자, 여기 네 필지의 땅이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6필지라 그래요. 6필지. 자, 여기 A 토지, B 토지, C, D, E, F. 그럴 때 이 각각은 하나의 필지죠. 지적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잖아, 소유. 그 다음에 토지를 등기할 때도 필지 단위로 A는 이쪽은 A 거, 여기는 B 거 소유자가 여기는 C 거 이렇게 필지 단위로 등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필지라 그래.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거를 다 6개 사가지고 여기다 백화점을 지어버린대, 백화점. 백화점. 그럴 때 이 한 덩어리의 땅을 뭐라 그러느냐? 이걸 획지라 그런다. 이거는 하나의 획지요. 필지는 6개지만. 자, 그럴 때 옛날에 백화점 짓기 전에는 땅값이 제일 비싼 게 A였겠죠. 제일 싼 게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좀 이따 공부할 맹지. 도로에 나갈 방법이 없는 거. 그런데, 여기다 백화점을 다 지어버린다 그러면은, 여기나 저기나 땅값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 같아진다. 그 이야기. 원래, 여기는 A는 평당 3천, 이런 데는 평당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다 평당 3천이 됐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획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냐, 어떻게 개발하냐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이거 아직 안 중요해, 이거. 뭐 평가를 알아야 뭘 알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래서, 뭐 어려우면 시험에 잘 나오냐? 어렵기는 되게 어려운데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평가를 공부한 다음에 좀 보도록 하자. 평가가 깊숙이 공부가 돼야 돼, 이거. 네. 면접 판사는 이거 지적법 공부하시니까, 뭐 지적법 공부하세요, 이거. 이 정도까지는 외워놔야죠, 이거. 중개사가 뭐 전문가인데 0.302호, 1제곱미터는 평으로. 그 다음에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때는 이제 3.3이죠, 뭐. 3.3058.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암산으로 쭉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거. 이건 건축법에서는 121분의 400. 요거는 400 나누기 121분의 400 이렇게. 그래서 3.3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0.306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대지와 맹지인데 그림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지와 맹지를 보시면 그러면 선생님 나 이거 여기 박스 가지고 공부했으니까 위에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에 거 이렇게도 질문할 수도 있겠는데 위에 거는 읽어보시면 되지 뭐. 박스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지와 맹지인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 일단 아까 우리가 부지, 택지, 대할 때 지적법상 지목이 되어 토지는요 한자가 이 대에다가 흙토가 붙어 있어서 흙토. 그런데 여기는 엇의가 붙어 있네. 그러니까 똑같은 대에다가 엇의가 붙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자가 전혀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지는 요게 자루대자예요. 자루대자, 자루 모양의 땅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 하면 여기 이제 그림 먼저 보세요. 자, 도로가 있어요. 여기 병과 갑의 땅이 있는데 이 갑의 땅은 사방팔방이 남의 땅에 둘러싸여 가지고 도로에 못 나가 이거. 공로에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런 걸 눈이 망했다 그래서 이게 눈물 맹자예요. 예? 눈이 망했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맹지라 그런다. 맹지. 자, 그럴 때 이런 땅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건축법상 이게 맹지는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나중에 건축법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돼. 일단 기본은 3m 이상 도로에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허가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집 땅을 사가지고 통행로를 개설을 해야 돼. 개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의 땅이 된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요게 포대자루 같이 생겼다. 포대자루. 예? 옛날에는 쌀포대 같은 자루를 뭘로 만들었냐? 한 옷을 가지고 옷을 입다 막 기워서 입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입어. 그러면 이 한 옷을 가지고 자루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자루대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루대자. 그래서 한자는 이제 뜻 글자이니까 다 의미가 있죠. 한자 안에.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자 대지. 자 이제 밑줄 긋자고요.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인 공도에 연접되어 있지 않지만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에 접하는 자루명의 토지를 말한다. 이걸 밑줄. 그 다음에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여기서부터 쭉 밑줄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갖지 못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허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도를 밑줄 그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게 나지하고 갱지하고 저지예요. 그럴 때 먼저 이제 여러분들 나지하고 갱지 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조금 까다롭긴 하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봐야 될 게 있어. 뭐냐? 여러분 여기 땅인데요. 땅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둘 다 100평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 이거. 이 땅에는 위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멋진 건물이 있다. 건물. 그럴 때 이 땅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이 땅 건물 말고요. 이걸 건물이 부착된 땅덩어리 그래서 건부지라 그래요. 건부지. 그럼 얘는 건물이 부착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나체할 때 나자거든요. 홀라당 벗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나지라 그런다. 나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지의 반대는 뭐 갱지도 아니고 저지도 아니고, 나지의 반대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나지의 반대는 뭐냐? 건부지라고, 건부지.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 없으면 나지, 그런 이야기예요. 없으면. 그래서 일단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지하고 갱지저지를 보자고요. 여러분, 나지라는 게 뭐냐? 홀딱 벗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다니까. 나지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그랬잖아요. 없고, 그 다음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지인데, 요거 이제 2번은 옛날에 15회 시험에 나왔으니까 지금 이거 놔둔 건데, 좀 이따 설명.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지는 건부지에 반대니까 일단 건축물이 없어. 건축물이 없죠?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은 없다면서요. 지상권도 없고 임차권도 없고 전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일단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는 쓸 수 있어. 단 자기 마음대로 쓰더라도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는 받아야 돼. 그러니까 공법상의 규제는 당연히 받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걸 나지라고 한다. 응? 나지라고 한다. 이해하셨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는 다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국토기획법 한 3주째 가면은 용도, 지역, 도, 관, 농, 자 이렇게 공부할 거 아니에요? 도시적 하면 주, 상, 공, 록, 주거적 하면 전, 일, 준, 전용주거 하면은 1종, 2종, 일반주거 하면 1종, 2종, 3종, 준주거 나눈 거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21개 용도적 공부할 거 아닙니까? 용도, 지구 공부할 거 아니에요? 9가지? 그 다음에 용도, 구역 공부할 거 아닙니까? 4가지? 예. 거기다 입주규제 실소구역까지 하면 5가지. 예, 그래서 어떠한 땅이라도 일단 용도 지역은 다 지정돼 있어. 이게 뭐 도시적이냐, 관리적이냐, 농림적이냐 다 돼 있다고요. 뭘로 확인할 수 있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떼보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지정이 안 된 땅은 없다. 용도 지역은 일단. 예, 그러니까 홍법 기준을 무조건 받는단 말이죠.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이 용적률이 각각 다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일본에서 말하는 갱지하고 저지는 뭐냐? 그래서 일본에서는 나지를 갱지와 저지로 구분한다. 아니 왜 우리가 일본 것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시험에 나왔거든요, 저게. 왜 나옵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상시적으로 갱지와 저지라는 용어를 써요. 평가에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갱지하고 저지는 뭐냐? 우리나라 나지하고 나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본의 갱지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면 저지는 뭐냐, 저지. 이제 그 차이를 또 아셔야 돼요, 이거 두 개. 그래서 이 둘의 차이인데, 갱지는 나지랑 같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갱지는 건축물이 없어야 되겠죠? 저지도 마찬가지로 건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건부지라는 용어는 있으니까, 건부지가 아니란 이야기는 건물은 없다고요, 땅 위에. 그래서 갱지는 건축물이 없는 땅이고요. 공법의 제한은 누구나 받는다 그랬죠? 단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런 걸 갱지라 그래. 그럼 반대로 저지는 뭐냐? 저지. 자, 저지는 공법의 제한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제한까지 받는 토지이다. 뭔 말이냐? 여러분, 이 11월 달이 제일 힘든 게 제가 아직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를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권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개론 선생이 먼저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깝깝한데. 예컨대 여기 소유자 갑이에요. 해보자고 한번.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 지상권이라는 거는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경관 건물이나 수목은 최저 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 경과하지 않은 건물은 15년.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것들은 그럼 5년. 그러니까 일단 기간이 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인데,
이 소유자도 배제해버리고 A는 여기다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이거 A 거죠. 심지어는 이 건물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30년간.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30년이 지나면은 계약 갱신해달라고 요구해. 아직 건물 멀쩡하니까 30년만 더 이용합시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원래 40살에 이걸 했단 말이에요. 40살에. 여러분 이렇게 쓸데없는 거 나오는 거는 컴퓨터니까 무시하세요. 40살에 이거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70이 돼서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A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아유 아직 뭐 정정하시네요. 아이고 고맙네 이랬더니 저 근데 건물이 멀쩡하니까요 30년만 더 계약을 연장하죠. 갱신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갱신이야. 안 돼. 그러면 지상권자가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내 걸 사든지요. 이걸 민법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 그래요. 거절할 방법이 없어 이 사람. 그러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쓸데없이 건물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러한 땅, 지상권이 설정된 땅은요, 여기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된 땅에 비해서 여기 이제 의뢰 땅이라 치고 땅값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가격이 아주 싸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법상의 제한이 설정된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걸 저지라 그래요, 저지.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걸 뭐라 그런다고 일본은? 갱지.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땅값이 싸져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저지 감가한다, 감가. 자, 감가는 평가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가치가 감소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할 때 형편없이 낮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위치가 비슷한 땅이다 그러면 얘는 20억. 얘는 저지 감가 해가지고 20억이 아니고 15억 아니면 12억 이렇게 낮춰서 평가한다고 감가. 그러니까 이 저지는 갱지에 비해서 제한이 많잖아요. 사법상 제한이 있잖아 지금 지상권 같이. 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야 누구나 받는 거고 가격이 싸다. 그래서 평가할 때는 저지감가 대상이냐 아니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용어는 아니지만 갱지다, 저지다 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몇 차례 나왔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가 되려나 모르겠네. 자, 여기 아까 이제 뭐라 그랬어요? 자, 제일 먼저 낮의 반대는 뭐라고? 건부지라니까요. 요거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똑같아. 일본도 건부지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아니 뭐 우리가 일본에서 부동산학을 들여왔는데 뭐 용어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공법도 거의 비슷한데 지금이야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 제가 행정법 공법 공부할 때는 뭐 비슷해요. 일본 책 봐도 뭐 거의 똑같아.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나지를 쪼개서 부른다고요. 갱지하고 저지로. 그래서 갱지는 우리나라 나지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건부지가 아니니까 건축물은 없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전부 다 공법의 제한은 당연히 받죠. 건축물은 없고 공통점.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것 그러면은 이쪽이죠. 이거 사법상의 제한까지 있는 것 그러면은 뭐라고? 저지. 그러니까 저지는 제한이 더덕 붙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고요, 싸다고요? 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으면 이걸 뭐 외울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건부지죠. 아까 이미 했는데 택지에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라 그랬죠. 건물이 있는 거 그랬죠. 건부증가 감가는 평가 좀 하고 나서 하자고요. 이런 안 중요해 이런 거지. 여러분 요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데 시험을 내니까 안 중요한 용어에서 그래서 이제 공지가 뭐냐 공지. 여러분 여기 땅이 요게 땅이 100평짜리 땅이라 칠게요. 100평. 요즘 이제 평을 쓰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쓰겠습니다. 제곱미터를 써야 되는데 왜 쓰냐? 이해가 우선이니까 이해.
시험은 빨리빨리 이해해서 합격하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자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지으려래요. 그럴 때 만약 제가 가진 땅이 이 준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이 50%예요. 그러면 건물은 50평밖에 못 지어. 그럼 나머지 50평은요 그냥 비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걸 뭐라 그러냐, 이런 걸 공지라 그래, 공지. 비어있는 땅. 준주거지역이면 건폐율이 70%예요. 그러면 70평밖에 못 지는 거예요. 70평. 70평. 70평? 70. 그럼 나머지 비워놔야 되죠? 이렇게 비워놓은 걸 뭐라 그런다고? 공지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건축과 건폐율 명정률 공적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준 땅이다 그랬죠. 그래서, 건폐율 명정률은 이제 국계법에 나오죠. 국계법. 건축법이 아니고, 못하죠. 건축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한지. 도시 토지 집값 상승만을 기대하고 개발 계획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땅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건 기억해야 돼, 이거. 투기 목적으로 그냥 놀고 있는 땅이요.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공한지. 도시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휴한지죠. 휴한지는 농지 비옥도 등 지력 회복을 위해서 또는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는 거다. 정상적.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유휴지죠. 유휴지.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않게 그랬으니까 투기 목적이 있네, 좀. 그래서 놀고 있는 땅이다. 그런 걸 유휴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공한지하고 유휴지는 투기 목적이 있죠. 공한지하고 유휴지는 투기 목적이 있어요. 도시토지. 이거는 아무거나. 그런데 한지는 투기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상적으로 쉬는 거예요, 그냥. 농지가 지력이 계속 농사를 연달아 지으면은 땅의 힘이 푹 떨어지니까 지력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이런 거 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지와 빈지인데 요거는 한 번 들으면 끝나죠. 법지는요 법사면상의 땅이에요. 그림 아주 잘 그려놨죠. 그래서 여기 A 토지하고 B 토지는 이제 고도 차이가 심해요. 그럼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대를 쌓아, 축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사면이라 그래요. 법사면. 그럴 때 우리나라 지적법에서는 이제 면적은 수평 면적이에요. 수평 면적. 옛날에는 수평 투영 면적이라 그랬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수평상의 면적이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죠. 이거. 이 부분이 면적인데 이걸 법지라고 한다. 법지는 윗집 소유의 윗집. 이 사람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자 법치.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나? 소유권 누구 집이라고? 윗집. 경제적 활용 실익이 전혀 없는 땅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고요. 토지 분기를 맡기는 경사면상의 토지는 법지다 그랬죠. 윗집 또는 상부 토지 면적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거 다 밑줄 그으면 되겠네. 자, 빈지죠. 오늘날은 이제 바닷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동해수면관리법에서 경제적 개념으로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누구 건지는 모르겠다 그 이야기죠. 경제적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로 법적 반대 개념이다. 그래서 왜 반대입니까? 뭐 간단해. 법지는 소유권은 누군지 알아 이거. 윗집. 그런데 이용 실익은 없죠. 이용 불가. 근데 빈지는 지금 설명 안 드렸습니다. 누구 건지는 몰라 이거. 몰라. 그런데 이용 실익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는 있다. 반대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지는 바닷가의 토지로, 자 밑줄입니다. 여기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 해안선으로부터 지적물이 등록된 지역까지의 토지를 말한다. 딱 여기다가 밑줄. 그래서 간석지랑 구별을 된다 하는데 설명드릴게요. 자, 원래는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이제 물이 여기까지 찰랑찰랑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지적공부에요. 산 100번지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물이 요즘은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이 부분은 이미 육지가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유수면관리법이라는 법에는 최대 만조 수위선을, 그러니까 가장 물이 많이 들어온 선, 거기까지가 바다예요. 공유수면이고 그 이상은 육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육지지, 육지 이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바닷물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지적 공부가 등록이 아직 갱신이 안 돼가지고 누구의 소유인지는 모르겠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바닷가에서 우리가 낚시도 하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은 불가능이요, 가능이요? 가능,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자, 여기까지는 바다니까 바다. 여기는 최대 만조 수위선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 거 아니에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의 땅이죠. 이런 걸 빈지라고 한다. 그럼 이제 바닷물이라는 게 이제 오늘이 아마 8물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물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다 많이 들어올 때죠, 지금. 이렇게 만조이다가 간조로 물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쭉 빠져가지고 갯벌이 드러났다가 다시 쭉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간조가 되면은 드러나는 땅이 있어. 그런 걸 뭐라 그러느냐. 간조가 되면은 드러날 석자, 석출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드러나는 땅, 그거를 간석지라 그래. 간석지는 최대 만조 수위선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땅 지자를 썼지만 이거는 땅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 바다예요. 간석지, 갯벌. 그래서 바다다, 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웬만큼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끝났죠. 이제 한계지인데, 한계지는 이제 어딘가 한계가 있다 그 이야기인데, 이 정도 밑줄 그시면 돼요. 나중에 7편에서 나와요, 이거. 택지용의 최원방구상의 토지로 행정구역상 타지역과 인접한 지역 내의 토지이다. 그러니까 택지라는 게 아까 건축 가능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택지로서 이용할 최원방권이라는 이야기는 가장 뭘 원자죠? 먼 권역상의 땅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 분석해 보면 가장 먼 권역에 있는 땅이다. 그래서 행정구역상 타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토지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 행정구역상 제일 먼데 한계가 되는 데 있는 것, 그런 걸 한계지라 하죠. 뭐 쉽게 말하면은 여기가 도시가, 서울시가 옛날에는 이만했다. 1950년대. 1980년대 좀 늘어났잖아요. 강남까지. 2000년대 더 늘어났죠. 그렇다고 서울시가 저 아래 부산까지 가는 건 아니죠. 그런가요? 어딘가는 이렇게 한계가 있네, 한계.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한계지라 그런다고요. 한계지. 한계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나머지는 아직 이런 거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안 중요해요, 이거. 자간이, 차간이 이런 거 전혀 안 중요하죠. 그래서 읽어 보세요, 그냥. 산화지는 여러분 여기 또 요즘에 중요하지 않는 시험이 나오는데 고압전선이죠. 고압전선 아래에 있는 땅이다. 이런 걸 산화지를 한다. 그래서 산화지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고압전선이 이게 철탑이 있고 쫙 지나간다. 그럴 때 이 아래쪽 땅을 산화지라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땅하고 이 주변에 100m 옆에 있는 땅은 가치가 달라요. 위험하잖아요, 이거. 위험하다 보니까 고압전선 바로 아래에 있는 땅은 가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산화지 감가라 그러는데, 감정평가할 때 감액해야 되니까 구별하는 용어죠. 자, 포락지죠. 포락지는 뭐 민법에서 포락된다라는 이야기 판례에서 많이 볼 텐데 나중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죠. 공유수면관리법이죠. 뭐 줄여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땅이다. 그러니까 땅이 깎여가지고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등기법 공부하실 때 나오지만 결국은 말소해야죠, 그거. 그래서 즉 논이나 밭이 강물이나 내물에 침식되고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와서 하천으로 변한 땅이다. 그래서 이 포락지는
무너져 내린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지 또는 먼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료가 되는 땅이다 그 이야기인데,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상태 그대로의 미성숙지인 땅이다. 그래서 요거 임지를 깎아가지고 택지로 만든다. 이걸 아까 우리가 후보지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죠. 요걸 우리가 소지 또는 원지. 나중에 뭐 우리가 개발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택지로 바뀌었다, 다 컸다, 성숙지. 요건 아직 덜 컸다 그래서 미성숙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단지, 뭐 표준지, 표본지 이런 건 평가해서 나중에 보자고요. 그래서 아직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아직은 좀 어려울 텐데, 토지 이용 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죠. 여러분 시험 볼 때 제일 조심하는 거는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틀린 걸 찾으라는 건지 옳은 걸 찾으라는 건지 일단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시험 40문제죠. 틀린 것, 이런 게 이제 계산 문제 10개 빼버리면 30개인데, 틀린 것 이런 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17개, 18개, 19개 나와요. 그럼 이제 옳은 거 이런 게 11개, 12개, 13개 나온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럴 때 옳은 것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4개가 틀림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틀린 것 그러면 쉬워. 틀린 거 한 개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틀린 거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 옳은 거는 기본서를 많이 읽어봤으니까 옳은 거는 뭐 이렇게 눈에 익은데, 틀린 거는 뭔가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 또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읽어보고 잘 풀어. 풀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찾는 거지 잊어버려.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래서 뭘 묻는지를 동그라미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부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한 남은 부분의 토지로 간축법령에 의한 간편 등의 제한으로 필지 내에 비어있는 땅이다 그랬는데, 아까 그런 걸 빌공짜 공지라 그랬죠. 공지. 부지가 아니고 공지. 그 다음에 2번에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하는 땅 그러면 필지죠. 필지. 그래서 틀렸고요. 빈지는 과거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했다 그러면은 포락지겠지 뭐 이건. 포락지. 그 다음에 4번 포락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땅 그러면 이건 빈지겠죠. 빈지. 그래서 바꿔놨네 이거. 그 다음에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답은 5번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 찾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들었는데도 뭐 풀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 11월 달에 풀 수 있으면 내년 10월 달에는 당연히 잘 풀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재밌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너무 부담을 갖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거 뭐 가끔 나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가끔 나오는데 나중에 외우는 방법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게 뭐 학문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표준산업분리에서 분류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보자. 자, 주택용어. 요거는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다 공부할 거니까 일단 거기서 공부하고 오세요. 그래야 나중에 설명이 쉬워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장의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인데, 자, 개념 한번 볼까요? 개념. 자, 개념. 자, 부동산의 특성이란, 부동산이 일반 경제재 그러면 이건 누구라고 할까? 동산. 구별되는 특수한 성격을 말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동산과 다른 차이점이라는 이야기죠. 차이점, 차이점이에요. 말하고, 여기에는 이제 토지하고 건물의 특성으로 나뉜다. 그럴 때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죠.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인데, 토지의 특성은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 입문 과정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좀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또 할게요. 예.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그랬어요, 이거? 부부가 영계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부가 영계면, 영계이면 용병을 사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예? 그래서 부부 영계인 용병사, 부가 영계면 용병을 사서 싸운다. 일단 제목을 좀 알아야 돼요. 예. 그럴 때 여러분 그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입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란 토지 그 자체가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본원적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부터 갖고 있으니까 선천적이고 본래 갖고 있죠. 본질적이고 이건 땅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죠. 불변적 특성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시험에서 지문 한 개 쓸 때도 있고 뭐 거의 안 씁니다만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부동성이죠. 다른 말로는 지리적 위치 고정성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성은 토지의 가장 큰 물리적 특성으로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이다. 뭐 그런 이야기 했나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아직은 읽어도 잘 몰라 이거 뭔 말인지. 그러니까 한번 참고만 하시고 이 부동성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이다. 뭐 그런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쉬운 용어니까 뭐 오늘 보고 가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견본 제시나 진열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현장에 임해서 확인하는 활동, 임장 활동이라 그래요. 왜? 못 움직이니까. 오라 그래도 안 오니까. 우리가 가서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그 지역의 중개사분들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정보 활동을 요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요 정도 오늘 그 기본서를 보면서는 한 개 더 했네요. 그죠? 그래서 2개 정도 일단 보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속성. 자, 기본서의 순서대로 가죠. 영속성은 뭐냐? 다른 말로는 영원히 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안 깨진다니까요. 괴멸되지 않아. 그 다음에 소모가 안 돼. 비소멸성이에요. 토지의 영속성은 물리적 측면에서 볼 때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고에 따라 물리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특성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밑줄 그으면 돼요. 이런 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거 평가해야 알거든요. 좀 어려워 이런 건.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건 했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또는 사고방식 적용이 안 된다. 소모가 안 되는데 뭘 또 재생산해? 달아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약간 제가 용기를 내볼까요? 땅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안 달아져요. 영원히. 그걸 뭐라 그러느냐? 물리적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한다. 또는 물리적 감가상각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이런 거 다 설명해 버리면 미쳐버립니다. 어려워서. 지금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 다음에 장기적 배려를 요한다. 아까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기 뭐 비슷한 이야기죠. 여기 자 부동산 관리 중요성을 크게 하고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 배려를 요한다. 오래 쓰니까 장래 이게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생각해 봐야 된다. 배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증성이죠. 부증성. 증가가 불가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증가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생산이 안 된다 그 이야기니까 비생산성이라고도 하죠.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물리적으로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일단 여기까지가 중요하고요. 요거는 시험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거 다음 과정부터 하자고 이거. 뭐 안중에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거 했네 아까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소유공급 공부하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되게 한다 그런 이야기다. 수직. 그래서 나중에 공급 곡선을 뭐 제가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가 량, 여기가 하격. 그럴 때 토지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처럼 생겼어. 수직선. 이렇게. 뭔 말이냐? 가격이 얼마를 하더라도 맨날 공급량은 고정돼 있다. 고정. 그래서 공급량이 늘어나질 않는다. 늘어나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희소성 이야기 했죠. 못 만드니까 뭐 희소한 제각이다. 그런 이야기 했고요. 토지 부족 문제 근원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해버린 것 같은데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다. 왜?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없으니까, 즉 희소한 재화이니까 내 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어렵게 말하면 토지 공개념이라 그래요. 토지는 개인의 재화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받을 수 있다. 이유는 토지는 개인의 것이기 이전에 국가의 것이다. 공적 재화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이죠. 개별성은 개개재화 같은 게 없다 그 이야기죠. 다른 말로 대체가 안 된다. 비대체성이다. 밑줄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가 있을 수 없다는 특성으로 개별성이라 하고, 물리적 측면에 대체가 안 된다. 이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밑줄. 그래서 아까 일몰일가 이야기했죠. 부동산 가격이 각각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일몰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 시장에서는 상품 간에 물리적으로 완벽한 대체가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밑줄. 나머지는 평가 좀 해야 되겠죠. 시장 이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놔두시고 아직 서두르지 마세요. 자, 인접성. 땅 다 붙어 있다. 연결돼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연결돼 있다. 자, 물리적으로 보는 토지는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돼 있다는 특성을 인접성이라 한다. 인접성의 특성은 지리적 위치 고정성과 공간의 영속성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밑줄 그으세요. 다음 너무 장황하고 뒤쪽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경계 문제까지는 이야기했거든요. 붙어 있으니까 지적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부동산에는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조금만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각각 부동산의 인접자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된다. 왜? 아니, 나는 여기다가 주거용 집을 가지고 이거 주택이에요. 그래서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옆집 아저씨가 나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여기다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겠대. 왜요? 그랬더니 내 땅 내 맘대로 쓰는데 왜 당신이 간섭이냐고 막 이렇게 거칠게 나와.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격이 빡빡 떨어져. 여름에 막 냄새가 나가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거지역이면 다 주택을 지어야지 쓰레기 처리장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협동적 이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외부 효과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와, 진짜 어려운 용어인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거 왜 가격이 떨어진 거죠? 왜?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외부 환경 때문이에요. 외부 환경 때문이죠. 이처럼 외부 환경 때문에 나의 집의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걸 나중에는 뭐라 그러느냐? 외부 불경제라 그래. 반대로 만약에 공원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냐? 가격 올라가죠. 사정없이 우리 집은. 이런 걸 외부 환경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외부 경제라 그래. 그러니까 경제란 말은 유리하다는 이야기고
불경제란 말은 불리하다 그 이야기인데, 이처럼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나는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외부 환경 때문에, 외부 환경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외부 효과라 한다. 왜 외부 효과에 문제가 있느냐? 왜 도대체 외부 환경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냐 그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땅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닥 다 붙어 있으니까 주변 토지 영향을 받는 거죠. 두 번째, 만일 쓰레기 처리장이다 하더라도 만일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 아니고 자동차 있다면 도망갔겠죠. 이동했겠죠. 다른 지역으로. 어우 냄새나. 에? 그런데 도망을 못 간 이유는 뭐냐? 부동성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요, 인접성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맨 앞에 했던 동성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설명해 버리면 지금 너무 어렵죠. 인정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설명까지 해버렸는데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에? 지금 부동산의 특성은 부부가 이혼계이면은 용병 사서 싸운다니까? 거기까지. 끝! 에? 네, 좋아요. 그리고 의미, 뜻만 알면 돼, 뜻. 뭐 다 설명했는데 좀 후회하고 있어요. 괜히 설명했다. 문제는 뭐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겁나게 충분하기 때문에 나중에 풀기로 하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 1년 공부하시면, 물 좀 마시겠습니다. 우리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양이 많아, 양이.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원래 공부를 안 하고 생업전선에서 막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시험이죠. 그래서 보통은 뭐 2년 뭐 이렇게 걸린다고들 하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대로 정확한 방법으로 공부하고 정확하게 지도를 받고, 다시 말해서 어디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개념을 얼마나 쉽게 정리해 주는지, 어렵게 개판으로 정리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1년이면 1차, 2차가 다 돼요. 많아, 주변에. 물론 저도 경험이 없고 많아. 저는 훨씬 짧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 겁먹을 거. 뭘 겁먹고 그래요. 남들이 2년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겁니까? 1년이면 끝내야지. 그러니까 1년이면 몹시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차분하게 끌어올리는 것, 페이스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공부 시작한다고 막 24시간 날 세우고 하면 2달 뒤면 지쳐서 안 나와, 학원에.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뭐 또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본서 강의는 없지만 제가 이름이 주영남이잖아요. 주영남의 재테크 닥터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여기다가 제가 그 핵심 요약집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핵심 자료, 그 PPT,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약집 자료, 뭐 이런 것들은 촬영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유튜브 찾아와서 좀 들어보고 뭐 그러셔. 뭐 안 찾아와도 되고, 바빠 죽겠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보시고 질문하고 그러시면 제가 또 우리 사이트의 질문에도 답을 해드리고, 유튜브에 해도 답을 해드리고, 뭐 아무데나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토지의 문적 특성, 자 빨리 하고 끝내자고요. 토지의 문적 특성이란 요건 인간이 토지를 이용할 때 상호관계, 즉 인간이 부여한 거, 인간이 즉 인간이 인위적으로 부여한 특성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다 부여한 특성이, 땅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성질이 있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적 특성을 우리가 나중에 인간이 태어나서 나중에 부여했으니까 후천적이죠. 선천이 아니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부여한 특성이죠. 그 다음에 변화하죠. 왜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이다? 그럼 농지를 중시했겠죠. 농지. 예? 농자, 천하지, 대본. 뭐 이런 시대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이다? 그럼 농지가 뭔 필요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상업용지, 그것도 명동의 상업용지, 평당 4억, 5억 하는 거. 뭐 이런 거 바라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가변적이죠. 자, 그런데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다 용도지 뭐 다른 말로. 그래서 토지는 택지, 농지, 임지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특성이다. 일단 용어 정도 기억하세요. 아래쪽 아직 읽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건 알겠네 뭐.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고 후보지와 이행제 개념이 도출되고 까지는 알겠네요. 일단. 다음에 이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죠. 땅은 이용 목적에 따라 토지 면적을 인위적으로 적합한 규모로 합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 병합과 분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 파생 특징 자체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용도 설명은 나중에 중요하지 않지만 아직은 뒤쪽을 좀 공부하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그랬는데 토지의 자연적 위치, 물리적 위치라는 건 부동성 때문에 불변이지만 인문적 환경인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변함에 따라 위치 가치가 변화한다. 뭐가 바뀐다고? 가치가 변화한다. 예컨대 자 사회적 위치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인구의 증가 감소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면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면은 그 토지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고 그러면 그 땅의 가격이 올라가요. 수요 증가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그러면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 이거 각각을 다 외워야 되냐고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네? 이런 거를 외우면은 잘못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특성이 있는데 기타의 특성을 왜 기타에다 묶었겠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기타로 묶었죠. 그래서 요거는 공부하시다가 어떨 때는 또 이제 불면증에 걸려. 막 걱정하다 보니까. 그게 불면의 밤을 보낼 때 이런 거 읽으면 바로 잠이 오죠. 완전 수면제거든요. 참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자, 건물의 특성 읽어보셔도 되고요. 안 읽어보셔도 크게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2절은 이제 부동산의 속성인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공부가 된 다음에 1, 2월 달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하고 위치로서의 부동산 두 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읽어보셔도 되고 읽어봐야 느낌이 잘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어보셔도 크게 관계없어요.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2월 달에 설명드린다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빼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아니 너를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일단 한번 믿어보세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제 1편을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제 2편으로 갈 텐데 원래 이제 강의 계획표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이 링크된 자료들이 양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표를 아직 안 올렸는데요. OX 지문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갔을 거예요. 게다가 이번 11, 12월 과정은 지금 6주에 6주 고민이 많은데 6주 8주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기본서를 전반적으로 보되 일단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점수는 뭐 제가 책임져요. 따라오시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믿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팍 믿으세요. 못 믿겠다. 네이버에 뒤져봐. 주영남이가 누군지. 네이버 검색하면 뭐 이 사람 다 나와. 그러니까 요즘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네이버에.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